몇 해 전 서해의 한 바닷가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한 무속인. 그냥 귓가에서 그냥 애기 울음소리 같은 그런 소리들이 자꾸 앵앵거려가지고 귀를 의심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하고 크게 바다 한가운데서 들려왔다고 합니다. 대체 이 바다엔 어떤 비밀이 잠겨 있는 걸까? 막 그래서 이제 호미로다 저 밑창 긁은 게 옷이 이렇게 긁히더라 보니까 송장이 들었잖아. 조금은 해요. 한 10살 먹었을까. 움푹 파인 갯벌의 물길, 갯고랑에 어린아이들이 빠져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그 아이들이 이곳 선감도에서 탈출을 하기 위해 바다를 건너다 사망한 아이들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대체 왜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야 했던 걸까? 우린 오래전 이 섬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왔다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무려 7번의 시도 끝에 탈출에 성공했다는 이명남 씨. 거기 나와갖고는요, 눈만 뜨면 확인하는 거야. 육지 나왔는데도 거기 가 있는 거예요. 11살이던 1963년의 어느 날, 길거리 생활을 하던 임 씨는 영문도 모른 채 경찰에게 붙들려 어딘가로 끌려갔는데, 그곳엔 이미 거리에서 붙잡혀온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도망간 기회를 허시탄탄했는데 이거 기회를 안 줘요. 절대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근데 밤중에 이동을 하더라고요. 다음 날 단체로 배에 오른 아이들이 도착한 곳은 경기도 안산의 작은 섬 한켠의 나루터. 선감도에 딱 내렸는데 우리 인솔자가 3명인가 있었어요. 그 3명이 이제 여기 선생이지. 그냥 잡히는 대로 막 패더라고. 잔뜩 겁에 질린 채 말없이 그들을 따라갔다는 아이들. 얼마나 걸었을까? 잠시 뒤 낯선 건물에 도착하게 됐고, 옷 같은 걸 다 빼서 벗으라 그래갖고 입고 있던 옷과 소지품들을 모두 압수당했다고 합니다. 남자가 던져둔 똑같은 색깔의 옷과 고무신으로 갈아 신은 아이들. 맞고 또 맞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잔인한 폭력. 그런데 매를 맞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작품질 하다가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쑥 넘어가다 보면 여기가 이렇게 큰일 날 뻔했죠. 어린아이들이 감당하기 버거운 노역이었다고 했습니다. 노역과 함께 배고픔도 아이들의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주로 강냉이 밥을 먹었다는 게 이제 머릿속에 그냥 배겨 있고, 반찬은 이제 고급으로 나올 때가 이제 새우젓이고. 새우젓에 구데기 다니는 건 난 여기 있을 때 봤어요. 그곳을 나가기 위해서는 성인이 되어 퇴소하거나 탈출하는 방법밖에 없었고, 매일같이 반복됐던 노예와도 같은 삶에 많은 아이들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서 바다를 건넌 아이들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빨이 그냥 엄청 셌던 곳이야, 거기가. 물살이 세고 저기를 간만에 차를 모르고 나가면 그냥 죽어서 들어오는 애들 꽤 있었죠, 나가다가. 마을 주민들은 바다에서 생을 마감한 아이들이 섬 곳곳에 그대로 안매장됐다고 말합니다. 저 비닐하우스 쓴 데 있잖아요. 비닐하우스? 거기가 집단으로 붙였던데. 아, 또 집단으로? 거기서 빠가 엄청 많이 나왔던데. 이유도 모른 채 이곳에 끌려온 뒤 갖은 폭력과 노역, 배고픔에 시달리다 결국 죽음으로 내몰렸던 아이들. 선감도. 대체 이 섬의 정체는 뭘까? 당시 정권은 거리의 불황아들을 교화시켜 자활의 기회를 준다는 일명 불황아 정책을 시행했는데, 그 일환으로 운영된 불황아 시설 중 하나가 선감도에 있었던 겁니다. 세상은 그곳을 선감학원이라 불렀습니다. 당시 집 없는 거리의 아이들이 새 삶을 꾸리는 희망찬 보금자리로 서게 됐던 이곳.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선감학원에 수용됐던 4,600여 명의 아이들 중 무려 절반 이상의 아이들에게 가족과 연고지가 있었고,
상당수가 고아도 불황아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있던 그 시절은 모든 것이 아주 어떻게 지옥이라는 말도 표현이 아까워. 소년판 삼청교육대라 불리는 선감학원. 섬 안에서 벌어진 끔찍한 비밀은 여전히 이곳에 갇혀 있습니다. 당시 원생들이 지냈던 5개의 기숙사 중 일부 건물이 남아있는 선감도. 여기가 예전 숙소였던 1심사. 지금은 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에만 약 100명의 원생들이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선감학원이 폐쇄된 뒤 한때 가정집으로 쓰이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긴 했지만 방 구조나 크기만큼은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좁네. 방 한 개당 수용 인원은 20-30여 명. 제대로 누울 수차 없어 아이들은 소위 칼잠을 자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겨우 눈을 붙이려고 하면은 어김없이 시작됐다는 또 다른 악몽. 12시 되고 그때 그런 사장 애들이 이제 7살, 8살, 9살, 10살 이렇게 처음 들어온 애들은 다 강간하는 거예요. 고작 12살, 14살이었던 자신들이 무슨 죄가 있었기에 그런 고통을 겪었던 건지 그들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1956년 선감학원으로 취재를 나갔던 이창식 기자는 그 이유를 알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 내부에서 제보자가 들어간 거예요. 제보가. 애들을 수용을 해놓고 그 도에서 지원받는 거 지원금을 제대로 쓰지 아니하고 이렇게 횡령을 하고 애들한테. 내부 고발자의 제보로 시작한 취재. 그 결과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사무비라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무슨 연필이나 무슨 사무용품, 글쎄 거기서 무슨 사무비가 뭐 그렇게 많이 들까. 또한 알려진 것에 비해 너무나도 부실해 보이는 아이들의 급식 상태에도 의구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돈은 다 어디에 쓰인 걸까? 행방이 묘연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부수입 같은 것이 있었던 거로 알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여기 전혀 나타나지 않으니까. 염전 관리와 양잠 등 아이들의 노역으로 벌어들인 수입과 관련된 기록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후 경기도지사가 선감학원을 시찰한 뒤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했으나 문을 닫기 전인 1980년대까지도 공급 유용 등 운영비와 관련된 문제는 계속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선감학원의 운영 주체는 경기도로 원장을 맡은 이들은 경기도에서 임명한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역대 원장들 대부분은 이미 오래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탈출하다 죽고 맞아서 죽고 아프고 배고파서 죽은 수많은 아이들. 죽은 아이들은 선감학원 주변 우물재라고 불리는 이 산에 소리 없이 묻혔다고 합니다. 봉분도 없는 무덤들이 쌓이고 쌓여 산 전체가 공동묘지가 되어버렸다는 이곳. 이게 한 요쯤 될 것 같아 여기. 그래 이쪽이 되는데 여명구라고 그래 내가 일로 떠밀린 거야. 보통 한 일주일이면 뜨거든. 근데 얘는 유달리 한 열흘 만에 발견했어요. 그냥 갖다 묻기만 하는 거야. 강목에다 감에 뚜루룩 싸가지고. 가만히 둘둘 말린 채 장례 절차는 물론 어떤 표식도 없이 차가운 땅속에 묻힌 아이들. 삽으로 그냥 설쩍설쩍 해놓고 뭐 이게 이렇게 밟는 거 뭐 오래나 밟나? 누가 왜 죽었는지 그리고 몇 명의 아이들이 이곳에 묻혔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제대로 된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 생존자들의 증언뿐. 앞서 바다에서 열흘 만에 발견되어 동료 원생들이 직접 묻어졌다는 여명구라는 이름의 아이 역시 선감학원 측에서 작성한 원화대장에는 사망이 아닌 무단 이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4,600여 명의 원생 중 공식적인 사망자 수는 24명, 여명구라는 아이는 제외된 숫자입니다.
도쿄에서 800km를 달려 도착한 일본 혼슈 오카야마현의 작은 마을. 선감학원의 참상을 세상에 처음 알린 올해 86살의 이하라 히로미스 씨를 만났습니다. 1942년 일제히에 처음 세워졌던 선감학원. これが1回目のほとんどこれがそうですよ. 그도 그곳에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これも全部入れて先生ですよ. お父さんはこれです. 아버지가 선감학원 부원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당시 8살이었던 이하라 씨도 1942년부터 해방되기까지 3년 동안 선감도에 머물렀던 겁니다. コマーシャルでお願いになった子供たちの写真があるんですよ. あれと全く同じなんですよ. 그런데 이하라 씨는 당시 선감학원의 하루 일과 중 특별한 수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午前中は日本語を教えてたような気がしますよ. それから1時間か2時間ぐらいは軍事教練みたいなこともその運動場でやってたのをちょっと記憶にあるような気がする. 원생들이 목청을 들고 운동장에 모여 군사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선감학원에서 있었던 군사훈련에 대한 얘기는 일제 말기 조선에서 발행되던 한 잡지에도 실려 있었습니다. 또한 일왕에게 충성할 것을 강요하는 황국시민화 교육까지. 이런 수업들이 필요했던 이유는 한 장의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43년 일본인 교관과 함께 원생들의 수업 장면을 담은 사진. 칠판에 적힌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천황폐하에 감사한 호의로 우리들도 군인이 될 수 있게 되었다. 명예로운 일본의 군인이 된다는 일은 더 없는 행복이다. 나는 몸을 단련하고 마음을 닦아서 훌륭한 청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원병이 되어 천황폐하의 고마운 은혜에 보답할 것이다. 선감학원이 지어졌던 1942년은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하는 총알바지 또는 군수물자 생산을 위한 산업전사, 이것이 선감학원 원생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일제의 계획은 선감학원이 문을 열기 전부터 은밀하게 진행되어 온 걸로 보입니다. 그 비극은 75년 전 오늘 일제가 패망하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선감학원을 세운 지 약 3년 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방 이후에 미 군정에 들어오면서 그래서 경기도에다가 이걸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경기도 소유가 되죠. 선감도 전체가. 미군이 선감도에 주둔하면서 건물을 새로 지은 뒤 1946년 선감학원 시설을 경기도로 이관했는데 경기도 역시 이를 불황화 수용시설로 활용하게 되면서 선감도의 비극이 멈추지 않고 무려 36년간 국가의 손에 의해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단체 협의회 김학묵 회장의 개막 선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영삼 대통령 네 분을 모신 가운데 오늘을 계기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사업 결혼서를 집필하고 한국사회복지사업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김학묵 회장. 그런데 우리는 그의 이름을 뜻밖의 문서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인 1946년 경기도 사회과장으로 이름을 올린 김학묵 회장. 경기도 사회과는 해방 이후 선감학원의 운영을 담당했던 부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1947년 당시 경기도지사와 함께 선감학원을 재건할 계획으로 선감도를 시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부여신궁이라고 해서 그 부여신궁에 근로하는 이 유림들을 데리고 김학묵 씨가 이제 공무원으로서 따라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42년에도 김항목 회장이 경기도 사회과에서 근무했다는 겁니다. 일제가 선감학원을 세울 당시 관련 업무를 맡았던 곳 역시 경기도 사회과였습니다. 선감학원은 조선총독부가 관리하는 민간단체인 조선사회사업협회의 경기도 지부에 의해 설립됐는데 해당 지부를 이끄는 임원들은 경기도의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사회사업협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경기도 사회과 관료들이죠. 굉장히 큰 사업으로 야심차게 출범을 한 사업이었죠. 그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받았고 거기서 경기도 사회과에서는 굉장히 열과성을 다해서 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주목해야 할 또 한 사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입양기관을 설립하는 등 김항목 회장과 마찬가지로 사회사업의 한 획을 그은 백근칠 회장입니다. 지금은 이제 입양 알선 업무는 중지하고 입양간 입양인들 생활 정착이나 배경 이런 사후 관리 상담만 지금 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가정에서 양육되고 성장해야 한다며 탈시설을 강조하게 됐던 백근칠 회장. 그런 그의 이름을 우리는 아주 오래된 경기도 인사기록철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948년 선감학원 부원장에 이어 1952년까지 선감학원 원장을 역임했던 사실이 확인됩니다. 해방 이전과 이후 경기도 사회과에 몸담았던 김항목 회장과 일제가 운영하던 고아원에서 보도주임으로 근무하다 해방 이후에는 선감학원 원장이 된 백근칠 회장. 두 사람은 해방 전 조선총독부 사회과에 근무하기도 했던 하상락 씨와 함께 동시에 미국 유학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1958년 귀국해 함께 서울대 사회사업학과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어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해외 입양기관의 회장으로 우리나라 사회사업의 1세대가 되어온 두 사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긴 한데 또 한편에서는 그 이분들이 일제시대에 어쨌든 관료였단 말이죠. 일제시대로부터 내려온 선감학원의 어두운 이면을 봤을 가능성. 이분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별로 남긴 게 없다라는 거죠. 기록으로. 김항목 회장과 백근칠 회장. 두 사람의 공적 기록에 선감학원과 관련된 내용이 빠져있다는 것도 공통점이었습니다. 글쎄요.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일인데 워낙 오래된 일이고 또 초대 이사장님도 돌아가신 지 80년대이기 때문에 저도 기사 보고 이제 저희도 좀 알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그것은 누구도 제대로 질문한 적이 없는 걸까? 지금 사실은 좀 말하기 어려운 문제를 지금 건드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한국의 복지, 부끄러움이 많은, 감추어진 것이 많은. 그러니까 사회복지계 내에서도 일제에 청산되어야 될 과거사가 존재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일제 내에서 벌어졌던 다른 문제들보다도 더 많이 깊이 묻혀져 있는 게 이 사회복지 그리고 사회복지와 자선의 탈을 쓴 이 시설 수용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